안녕하세요. 코딩웍스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소개입니다. 자, 실기시험은 제작 모듈, 그리고 이 제작 모듈이 섞여서 랜덤하게 12종류로 배정이 되죠. 랜덤하게 12종류의 공개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서 12개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나한테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내가 공개 문제에 A-1번으로 딱 확정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만 열심히 파면 되니까. 그런데 이 5가지 제작 모듈이 섞여서 12가지를 만들어 놓았고, 이 12가지 중에 어떤 게 자신한테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전체 레이아웃 예시인데,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이렇게 가로 레이아웃, 세로 레이아웃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모듈별로 자세히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 부분, 그리고 탭 메뉴는 이 부분. 자, 그리고 레이어 팝업은 화면에 나와 있지만 탭 메뉴의 첫 번째 게시글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 거,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웹디자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이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12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한테 배정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시험이에요. 제작 모듈 종류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알아볼 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레이아웃을 못 만들면 그 안에 넣어야 될 모듈들을 못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이아웃을 못 만들었고 다른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격이죠. 왜냐면 제일 최초에, 자, 실격 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슬라이드 제작을 못하거나 정해져 있는 지시되어 있는 거를 따르지 않은 거, 당연히 레이아웃을 못 만들면 지시되어 있는 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인 거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거 가로형 3가지, 세로형 3가지. 물론 세로형이 가로형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가로형은 다 동일한데 요 보시면 이 푸터 부분만 살짝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형 레이아웃을 만들 수, 첫 번째 거 기본 타입을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 것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세로형 레이아웃은 내비게이션이 왼쪽에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세로형 레이아웃도 다 동일하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푸터 부분 있죠. 가로형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요 푸터 부분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가지 레이아웃을 랜덤하게 섞어서 12가지 중에 하나로 배정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 6종류 알아봤으니까,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 5종류예요. 자, 내비게이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쉬운 거부터 시작할게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돼서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이제 슬라이드 돼서 나타나고, 슬라이드 돼서 사라지는 거. 자, 첫 번째 게 난이도가 제일 쉬운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타나긴 하는데 얘가 밑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상단 내비게이션. 자, 1번하고 2번은 좀 전에 설명드린 세로 레이아웃 만들 때 이제 배정되는 내비게이션 형태고요. 요 상단은 가로형 내비게이션 때 이제 배정되는 내비게이션 형태예요. 자, 내비게이션 세 번째 건 마우스 올렸을 때 밑에서 위로 나오고 밑에서 위로 서서히 나오는 거고요. 네 번째 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전체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 이런 걸 메가 메뉴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나와서 그냥 부분 메가 메뉴라고 부를게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1번 올리던 2번, 3번, 4번 어디에 마우스 올리더라도 이렇게 요 서브 메뉴가 한꺼번에 다 나오라는 거. 그리고 5번째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건 이 부분 메가와 같지만 요 부분 있죠.
전체적으로 메뉴, 서브 메뉴에 대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별도의 div가 같이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5종류가 있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HTML 하나를 가지고 5가지를 다 똑같이 만들어요. 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 5종류가 있는데 5종류 HTML이 다 달라요. HTML이 다 다르다는 건 초보자 입문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비게이션 1번 타입의 HTML 그대로 유지하면서 5가지를 다 만드는 소스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세 가지 종류죠. 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 나머지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해야 되지만 나머지 애들은 실격하고는 관계가 없이 감정사항이지만 얘는 못하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3가지가 배정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1번, 2번, 3번이 전환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밑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밑으로 슬라이드 1, 2, 3이 전환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째 슬라이드는 크로스페이드라고 그래서 1번 슬라이드가 3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짐과 동시에 2번 슬라이드가 서서히 나타나서 3초 동안 유지하고 또 사라짐과 동시에 3번 슬라이드가 서서히 나타나서 3초간 유지하는 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격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3개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3가지 다 완벽하게 제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이나 학생들의 합격이나 확실한 슬라이드 제작을 위해서 저는 jQuery 방식이 아닌 CSS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슬라이드 제작 3가지를 제작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탭 메뉴와 레이어 팝업. 레이어 팝업은 모달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탭 메뉴는 공지사항 갤러리. 자, 이렇게 시험지에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라고 나와 있으면 탭 메뉴는 빼준 거예요. 탭 메뉴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다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에 난이도가 더 높은 난이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공지사항 갤러리 별도로 구성이라는 시험지가 자기한테 오면 탭 메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꿀이죠. 그런데 탭으로 구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있죠.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사항 내용이 나오고 갤러리를 누르면 갤러리 내용이 나오는 전환돼서 나오는 걸 만드는 게 탭 메뉴예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팝업 창은 자, 여기 공지사항의 첫 번째 게시글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레이어 팝업 창을 띄우라는 거예요. 자, 레이어 팝업 창 제작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탭 메뉴와 레이어 팝업 창은 공통사항이에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있을 수도 없을 뭐 12가지 타입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있는 거는 2가지예요. 슬라이드랑 이 레이어 팝업 창. 자, 그래서 5가지 모듈에 대해서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 실격 대상이랑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지 슬라이드 제작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점 대상이지만 이미지 슬라이드는 필수 제작 사항이에요. 왜냐면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 실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슬라이드는 3가지 종류를 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PDF 파일을 봤는데 그 파일에 있는 부분을 제가 실격사항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기권,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실격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정된 작업 범위 용량을 초과한 경우 오메가 모든 작업 파일 오메가 미만이어야 되는데 오메가 이상 만드는 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1메가도 채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채점위원이 판단. 자, 레이아웃 같은 거죠. 아예 레이아웃을 못 만든 사람은 나머지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슬라이드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플래시로 제작한 슬라이드는 인정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슬라이드로 제작하지 않고 이미지 하나만 배치한 경우 실격. 곧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하나만 배치하면 이건 슬라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못 만든 거고요. 플래시로 제작한 슬라이드 인정되지 않은 2017년 2월 전까지는 플래시로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이후부터는 플래시로 슬라이드를 제작하면 실격인 거예요.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바스크립트, jQuery 또는 CSS 둘 중에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만드시오 라고 했으면 CSS로 만들면 실격이겠죠. 또는 반대로 CSS로 만드시오 라고 했는데 jQuery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실격이겠죠. 그런데 시험에 제시되어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 jQuery 또는 CSS 중 하나 이상의 방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요구하는 지시되어 있는 대로 슬라이드 3장을 전환시키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근데 이제 4번 부분이 수험자 미숙으로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의 난이도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만큼 합격하면 취업 경쟁력, 이직 경쟁력은 충분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웹 관련 자격증은 디자인 관련은 GTQ, 그리고 그래픽 운영 기능사, 그리고 퍼블리싱 관련 국가 자격증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웹 디자인 기능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시면서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자, 전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필기는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 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실기시험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 드립다 외워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 실기시험이 특히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의 취업 경쟁력, 이직 경쟁력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자,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